경쟁 측 인론 1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개념부터 하겠습니다. 선거 연령이란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연령 기준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선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선거인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각종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논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만 21세 이상의 선거권을 부여하다가 1950년 6월에 만 20세, 2005년에 만 19세로 선거 연령을 점차 하향시켜 왔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선거권 부여 대상이 확장되어 온 것입니다. 많은 선진국들도 현재 최근 선거 연령을 낮추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자는 의견이 7차례의 선거 연령 인하 헌법 소원이 있었을 정도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자는 개헌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이후로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하여 정치계,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선거 연령 하향에 관한 논의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참정권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이 정책 변화는 60만 명 정도의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당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심각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최근 청소년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성숙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집회 참여뿐만 아니라 자유 발언이나 시위 등의 정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선거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사회의 주인의식을 느끼고 직접 참여할 기회를 주는 선거 연령 하향이 그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는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의 선거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실행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선거 연령 하향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은 정치인들의 교육 및 청년 정책 문제에 이해 당사자였지만 선거에 참여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와 그 누구보다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더욱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려준다면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익 또한 있습니다. 저희 긍정적인 인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들어가지 마시고요. 다들 이해 확인 질문 있습니다. 네, 인론원에서는 이제 그 개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개념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정리는 선거권 자체랑 선거 연령이 뭔지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선거 연령을 설정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이제 그 판결 예시에서는 이런 어떤 특정 선거 연령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판단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초등학생한테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겠죠. 왜냐면은 그 초등학생들은 이제 정치적 판단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토론에서 그 고등학생들이 과연 정치적인 그런 판단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밝힐 거고 뒤에서 이제 좀 더 그걸 얘기해 볼 것이고요. 또 이제 계속 내려왔는데 선거 연령이 계속 내려왔는데 만 19세, 만 20세 뭐 비슷하지만은 이제 만 18세와 만 19세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그 대체적으로 대학에 가는 시기이고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령 만 18세라는 특정 연령대에 대해서 어떤 선거권을 부여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뒷부분에서 좀 더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OECD 국가가 이제 이렇게 계속 선거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정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선거 연령을 정하는 거는 정말 그 나라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맞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다른 선진 국가들이 다 한다고 이제 따라 해야 된다는 거는 약간 논리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잠시만요. 됐습니다. 네, 시간 넘었고요. 그 본인 측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쪽은 저쪽의 이야기를 확인하고 일단은 내가 여기서 다 설명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럼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물어보세요. 내가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계속 질문의 형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어디 부분에서 하고 싶은 것인지를 계속 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반대측 1의 의견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데 반대합니다. 먼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당장 하향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 만 18세의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가질 만큼 정치적으로 성숙했는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먼저 교육과정이나 교육 현장을 보았을 때에도 만 18세의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지식이나 능동적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교사나 가족, 또래 집단, 인터넷의 댓글, SNS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사고하기보다는 타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합니다.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 18세의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국민과 청소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행 가능성 또한 저희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미 대한민국에서 선거 연령이 지속적으로 낮춰지고 있었고 현 정부의 개헌안에도 이 선거 연령을 낮추는 안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한다면 청소년 세대의 정치 참여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서 청소년 세대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만 18세의 청소년들이 아직 정치적으로 성숙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정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독립적으로 사고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 결정은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직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교체 조치하겠습니다. 교차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실 때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있어서 지식이 부족하거나 미성숙할 수 있다는 내용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최근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대구 여고생 자유 발언이나 시위 참여 등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발언 생각을 하거나 참여를 하기에 지식이 부족하거나 미성숙하다고 볼 수 있다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전체 고등학생의 추이가 아니라 일부 고등학생의 행동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전체적으로는 안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장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바꿀 필요까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정확한 근거가 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개인적인 그런 의견으로 느껴져서 좀 더 자세하고 객관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2015년에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55.1%가 그 투표 연령을 낮추는데 반대했고 23.8%만 동의했습니다. 최근에 그 통계 자료는 없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성 2의 의견입니다.
찬성 측 입론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선거권 부여를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OECD 국가들을 보면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33개국들이 모두 선거 연령을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치 후진국이라 손가락질 받던 일본도 선거 연령을 2015년 만 18세로 낮춰 참의 의원 선거를 치러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 젊은 층을 포용하는 정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187개 나라들 중 147개의 나라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의 선거 연령이 만 19세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젊은 세대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춘 오스트리아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평균의 4배인 것을 감안하면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은 이미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참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등 청소년들이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 지나지 않은 대통령 탄핵 집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만 18세가 되면 공무담임, 혼인, 운전면허 취득 등이 가능해지고 납세 의무,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미 병역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도 18세의 국민은 국가와 사회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의무는 부과하면서 선거에 참여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입론의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자, 교차주자. 나가서 1분 30초입니다. 일단 뒷부분에 말씀하셨던 만 18세가 가지게 되는 의무나 권리들이 있는데 왜 선거권 안 되냐고 하셨죠. 네. 근데 이 선거 연령을 정하는 기준이 여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결혼이나 운전 이런 것들이 만 18세에 가능하다고 해서 그거에 꼭 맞출 필요가 없다고 지금 법을 근거로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래서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말한 거는 납세 의무랑 병역 의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납세 의무나 병역 의무 이런 의무는 무조건 가지면서 선거권, 참정권이라는 권리는 못 가진다는 것이 모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 18세의 청소년들이 군대 입대 많이 하는지 혹시 확인해 보시나요? 실제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긴 하지만 있는 경우가 있긴 하습니다. 그렇다면 만 18세의 청소년들이 만 19세의 성인들과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네, 만 19세라고도 봐도 이게 만 19세가 보통 20살, 21살인데 이것만 봐도 지금 대학생들이 많은 거를 보면 꼭 병역적으로 얘기하셨을 때 무조건 지금 20살 현재 대학생 1학년만 봐도 지금 병역 의무를 나중에 조금 더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약간 만 18세가 병역 의무를 먼저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반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반대측에 1분입니다. 네, 전 세계 모든 국가는 각 나라의 상황을 고려해서 정치적 판단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연령대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만 18세가 제대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크게 2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정치에 대한 식견이 부족합니다. 이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은 이제 학생들의 융합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융합사회 과목을 이제 개설하였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한 선생님이 모든 사회 과목을 융합적으로 가르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냥 보통의 사탐 과목처럼 그냥 분야별로 나눠서 이제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그 수업의 질도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 이 문과 학생들은 다행히 이제 사탐 과목을 듣지만 이과 학생들은 이제 아무래도 정치 교육을 받을 그런 기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요. 2018년 세계일보랑 한국고용정보원 이제 조사에 따르면은
현재 전국 고등학생의 44%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고등학생들이 우울과 불안과 수면 부족에 이제 시달리고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고등학생의 3분의 1 가량이 숨을 못 정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잘 시간도 쉴 시간도 가장 중요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없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이제 학생들에게 과연 정치적으로 진지한 고민을 할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로 청소년은 자신만의 독립적 주관을 형성하기에 미성숙합니다. 현재 고등학생들은 이제 여가 시간에 주로 유튜브를 보거나 SNS를 많이 하는데요. 2011년 노성종의 논문에 따르면은 이제 정치의식이 어느 정도 완성된 성인과는 달리 한국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정치 참여에는 SNS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쳐서 청소년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거나 선동을 당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인기 BJ나 각종 자극적 콘텐츠의 영향으로 현재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일베 용어랑 패드립 사용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다른 연령층에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은 고등학교라는 다소 폐쇄적인 사회에서 주로 생활을 하고 또 또래 집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나이대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독립적 주관을 이제 성립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반대 측은 한국의 만 18세가 교육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정치적 식견이 부족하고 또 이제 스스로만의 정치적 주관을 가지기에는 아직 미성숙한 단계라고 생각하여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 하향에 반대합니다. 네. 교차로 좀. 먼저 아까 전에 그 사회 과목을 배우신 데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과 학생은 만 19세가 돼도 고등학교 시절에는 실질적으로 사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근데 그게 1년이 더 지나고 나서 만 19세에서 대학생이 되더라도 이게 과연 다른 게 있을까요? 저희는 아주 최소한의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만 19세도 이제 그 선거 연령 허용하면 안 되겠죠. 근데 만 19세에서 다른 점은 한국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정말 빠듯한 모든 하루가 채워진 그런 시간을 보내서 객관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한데 만 19세가 되면은 스스로 의지만 있으면은 좀 정치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훨씬 더 고등학생에 비해서는 자유롭게 이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여건이 만 19세에서 마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만 18세와 만 19세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에 SNS를 많이 활용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근데 이것은 보면 과연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더 나아가서 어른들도 최근에는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가 이제 그 이데일리 2018년 여성가족부가 통계청의 청소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10대는 2013년부터 이제 일주일에 14시간에서 14시간 인터넷 사용을 했는데 2017년에 16시간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20대의 문제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제지만 청소년에게도 문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들은 굉장히 이제 또래 문화 집단을 그 문화를 많이 받고 또 이제 중요한 자료가 네, 잠시만요. 네. 요거는요. 자유투명 시간이에요. 네. 또